우리나라가 어제 날짜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작년 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대한민국. 65세 이상의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선 건데요. 특히 여자의 기대 수명은 남자보다 6년가량 긴 87.3세. 하지만 건강 수명은 남성과 비슷한 60대 중반에 불과합니다. 즉, 아픈 채로 더 오래 산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여성들이 이렇게 아픈 걸까요? 40대부터 80대까지 각 세대별 건강관리의 현 주소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건강을 움직여야 돼요. 절대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게다가 기대 수명은 앞으로 점차 더 늘어갈 전망. 특히 여성의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하기로는 2030년도에는 세계 최초로 90세 이상의 기대 수명을 가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노년 여성분들이 90세, 100세까지 건강하게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은 저는 근육입니다. 근육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도시의 어둠이 짙게 깔리면 종일 사람들로 붐볐던 버스터미널도 한산해지는데요. 전국 팔도를 누빈 버스들도 잠든 이 시간.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서울 고속버스터미널 꽃도매 상가입니다. 형형색색의 꽃들이 싱그러운 향기를 뿜어내는 5월의 꽃시장. 수북이 쌓인 꽃들 사이에 바쁘게 걸음을 옮기는 이분. 환갑을 넘긴 11년차 플로리스트 송민숙 씨입니다. 1년 중에 이런 날이 발렌타인데이, 어버이날, 그다음에 크리스마스 날, 또 화이트데이. 예. 저 이거 한 잔. 근데 지금이 제일 큰 대목이죠. 꽃하는 사람들한테는. 행사가 많은 달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정말 많은데요. 짧은 시간 안에 사야 돼서 매일 눈으로 봐야 돼요. 빨리 사지 않으면 꽃 다 없어져요. 요 핑크색으로 하나만 주세요. 여기 핑크색. 이렇게 주세요. 네. 이렇게. 많지도 않아. 자, 하나만 주세요. 계랑. 베테랑답게 붐비는 사람들 속에서도 원하는 꽃들을 속속 고르는 민숙 씨. 구매부터 계산까지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근데 왜 꽃을 계산만 하고 그냥 가세요? 많이 사기 때문에 제가 직접 다 못 들고 다녀요. 이제 팔이 다 망가져서. 그래가지고 저기 꽃수레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거만 수거해서 돈 받고 걷어주시는 분들이 따로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돈 드리고 그전에는 다 들고 다녔어요, 제가. 그러다가 다 팔이 망가졌어요. 생업이 바빠 건강을 돌보지 못하는 사이 몸이 상하고 만 건데요. 어느덧 새벽 2시. 시장에서 산 꽃들을 다행히 오늘은 아들이 옮겨줍니다. 집으로 돌아가 쉬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지만 꽃의 신선도 유지를 위해선 손질을 서둘러야 한다는데요. 매의 눈으로 골라온 다발속 꽃들을 한 송이 한 송이 손질하기 시작합니다. 보통은 훨씬 남으니 한 100단? 100단이면은 한 단에 10개씩 들어있다 해도 몇 번을 제가 손질을 하는 거겠어요? 손질해야 할 꽃들이 수백 송이니 가위질도 수백 수천 번 할 수밖에 없는데요. 팔이 아프다고 해서 게으름을 피울 수 없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한자리에 서서 3시간 넘게 꽃 손질을 하다 보니 어느새 날이 밝았는데요. 그 모습을 지켜보는 한 남자, 남편 박혜용 씨입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힘든지는 몰랐는데 제가 직접 좀 이제 도와준다고 해보다 보니까 그게 참 많이 힘들더라고요. 뭐라 그럴까? 지금 좀 안타깝습니다. 여기를 쓰는데 여기가 아프대요. 이거 손을 좀 적게 쓰라고 손 이거를 많이 해서 여기에 근육들이 염증이 생기고 그랬대요. 따로 운동하고 계시지 않고요? 지금 현재요? 지금 현재는 하려고 했다가도 자꾸 못 하는데 이제 더 절실해지는 것 같아요. 바쁜 일상에 허덕이며 운동을 미뤄오는 동안 몸은 조금씩 더 나빠지고 있던 겁니다. 며칠 뒤 서울 강남의 한 헤어 메이크업숍. 마스크로 민낯을 가리고 걸어 들어오는 이분은 이런 모습 별로 보이고 싶지 않은데. 항상 상관없어요. 상관없는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에서 준우승을 차지한 뒤 왕성히 활동하던 도중 자취를 감춘 가수 정미애 씨. 설암 3기 판정을 받고 수술과 재활로 활동을 이어갈 수 없었던 건데요. 이제 완치가 된 걸까요? 아니요, 아직 안 됐어요. 왜냐면 기본 5년으로 잡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됐지? 5월인가? 그러면은 딱 3년 반 됐네. 1년 반 남았어요. 근데 방심하면 안 돼요. 왜냐면 이놈의 암세포라는 게 면역력이 엄청 내려가 있으면은 또 이게 한 번 또 암 걸린 사람들은 더 위험에 노출이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항상 신경 쓰면서 살고 있어요. 어렵게 다시 시작하게 된 활동인 만큼 행복한 것도 사실이지만 일과 내 아이 육아를 병행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는데요. 집에서도 밖에서도 제대로 쉬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바빠. 난 그냥 바쁜 사람이야. 정말 가끔씩 도망가고 싶다 생각도 해. 아이들 생각은 잠시 접어두고 가수 정미애로 변신 완료. 이 집이 진짜 맛있거든요. 제때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이동하는 차에서 배달 음식으로 한 끼 때우는 게 일상인 미애 씨. 그래도 메뉴 선정에 꽤 공을 들인다고 합니다. 아프고 나서부터는 생거보다는 그래도 무조건 익힌 거 위주로 좀 먹는 편이고, 아무래도 제가 아팠던 부분이 이 구강 쪽이다 보니까 왠지 익히지 않은 게 입안으로 들어가는 게 되게 찝찝해서 그래서 조금 변한 게 있어요. 네. 출산 2달 만에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고 그 사이 넷째까지 품에 안으면서 지난 몇 년간 미애 씨는 나보다 가족을 우선순위로 생각해 왔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무대에 올라 관객들과 만나는 시간이 더 소중하다고 합니다. 워킹맘에게 운동은 그림의 떡이라는 그녀. 공연 전 대기실에서 몸풀기가 미애 씨가 하는 운동의 전부입니다. 계속 서 있었더니 다리 아프다. 요즘 많은 인기를 받고 있는 그녀를 소개합니다. 가수 정미애 씨를 소개합니다. 행사의 피날레를 장식하기 위해 무대에 오른 정미애 씨를 반갑게 맞아주는 관객들. 여러분 사랑합니다. 이제 엄마로 돌아가야죠. 지금 와서 애들하고 이제 또 콩닥콩닥 육아해야죠. 육아. 저의 이제 제2의 직업으로. 이게 제2의 직업인가? 이번엔 경기도 양평에 사는 분을 만나러 가볼까요? 동네 사랑방 같은 미용실을 운영하는 김재분 씨입니다.
미용사답게 머리 색깔도 심상치 않은데요. 보라색 염색은 누가 해줬어요? 그거는 이제 다른 미용실에 가서 했는데 거기 내가 해놓은 옷 색깔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져가서 해달라고 그랬지. 나 옛날부터 좀 빨간색을 많이 한 사람이야. 옛날부터. 됐습니다요. 이뻐지셨어? 이쁘려고 왔는데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네. 건강하시고. 예약한 손님들로 달력이 가득 찰 만큼 재분 씨는 실력 좋은 미용사로 유명한데요. 그런데 머리 손질을 하다 말고 갑자기 목욕탕 의자 위로 올라섭니다. 그 뒤로도 몇 번이나 목욕탕 의자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는데요. 이게 다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버려 꾀를 부린 거라네요. 이게 팔을 많이 쳐들으면 팔이 아파갖고 팔을 많이 안 쳐들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머리를 썼어요. 어깨가 아프세요? 네, 어깨가 많이 아파요. 오른쪽 회전근개를 파열이 돼서 수술을 했어요. 이게 수술하고 한 4, 5개월은 쉬어야 되는데 할 수 없이 어떻게 또 2달 돼서 해보니까 또 괜찮은 것 같길래 했지. 그랬더니 1년 있다가 도로 끊어진 거야. 어깨에 무리가 가지 않게 일을 쉬어야 하지만 찾아오는 손님들을 외면할 수 없어 서둘러 미용실 문을 연 게 건강을 더 악화시킨 건데요. 나도 생각해보면 너무 바쁘게 사는 것 같아. 진짜 너무 바쁘게 살아. 네. 운동을 할 시간이 없는 거야. 뭐 아침에 일찍 나왔다. 저녁에 들어가니까 가서 또 저녁 먹고 뭐 아침 뭐 먹을 거 준비해야 되고. 그 운동이라는 거는 마음은 있으되 시간이 없어, 시간이. 운동이 필요한 건 알겠지만 40대도 60대도 70대도 바쁜 일상을 살아내느라 운동할 여력이 없습니다. 65세 이상의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여성의 운동 실천율은 남성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자, 여성분들은 일단 남성분들과 함께 사회에 진입하는 그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비슷하게 진입해서 결혼을 하면 남성분들은 열심히 이제 일만 하면 되는데 그냥 가사 일이 여성의 책임인 것처럼 떠맡겨지고 여기다가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육아까지 담당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삼중고가 발생합니다. 직장에서 일해야 되고요. 돌아와서 설거지 쌓인 거 해야 되고 육아까지. 자, 그러면 이런 일을 하면서 몸을 챙길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불가능하죠. 남성들의 경우 퇴직 후에도 기존에 해오던 취미 생활을 비롯해 활동적인 스포츠를 꾸준히 즐기는 경우가 많지만 여성들의 경우엔 황혼 육아를 포함해 바깥 생활보단 집안일을 더 우선시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중년에서 노년기로 접어들면서 몸 이곳저곳이 탈이 나는 여성들이 늘 수밖에 없는데요. 여기에 관절염 같은 만성 질환으로 고통받다 보면 운동을 점점 더 멀리하는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위기의 중노년 여성들, 과연 운동을 하긴 하고 있을까요? 중노년 여성들은 주로 관절에 무리가 가지 않는 아쿠아로빅이나 집 근처 공원을 찾아 맨손 체조를 하는 경우가 많고요. 맨발 걷기 등 유산소 위주의 운동이 대부분입니다. 산책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네. 아니, 그전에는 헬스도 하고 막 했는데 지금은 이제 못해. 그리고 시간도 없고 이것도 많이 못 걸어. 조금 걸다가 그냥 가는 거지 이제. 어머니 운동 자주 나오세요? 매일 나와요. 맨날 나와요? 매일? 어떻게 집에 남자도 없는데 여기는 나와요. 남자들 보면 우선 두 분을 보잖아. 그거 조금 아프다고 안 나가고 집에 들어앉았으면 걸음 못 걸어요. 우리는 지금 웬만하면 여기서 저 성대시장 같은 거는 걸어다녀. 이 사람은요, 이 사람의 동물은 움직여야 돼요. 절대 아프다고 집에 있으면 안 돼요.
무릎이 아파도 이 지팡이 짚고라도 다 와요. 나는요. 실제로 여성의 경우 심혈관 질환과 대사 질환 등이 감소하고 근골격도 증진되는 등 운동 효과를 더 크게 볼 수 있습니다. 노화속도 늦춰줄 핵심 관리법, 근육을 못 살게 하라. 새벽 6시도 채 안 된 이른 시각. 운동복을 갖춰 입고 거실에서 몸풀기에 한창인 올해 84세 이춘자 할머니. (80대) 중반이라는 게 믿기지 않을 만큼 꼿꼿한 자세로 스트레칭을 하는데 유연성도 좋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걸 증명하듯 바른 자세로 팔 벌려 뛰기까지 해냅니다. 5시만 되면은 무조건 30분, 40분 하고 있어요. 근육은 보통 30대 이후부터 해마다 약 1%씩 감소해 80대가 되면 약 50%가 감소하게 됩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선 근육의 이완과 수축을 반복하는 저항성 운동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자신의 체중을 이용한 저항성 운동을 할 경우 근육량 유지와 함께 신진대사 개선에도 도움이 됩니다. 뭐 막 처지고 힘이 없다, 아침으로 일어나 힘이 없다가도 이거 한참 이렇게 한 30분 하고 나면 그만에 뭐 허전한 것도 없고 그냥 기운이 좀 나요. 예. 저항성 운동은 근감소증 완화에도 도움이 되는데요. 저항성 운동을 주 3, 4회씩 1년 이상 할 경우 근감소증 위험이 24%, 2년 이상 할 경우 45%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연구 결과 밝혀졌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저항성 운동 한번 배워볼까요? 맞춤형 운동 첫 번째는 하체 강화 운동인 하프 스쿼트입니다. 우선 어깨 너비로 다리를 벌립니다. 이때 발 방향이 바깥쪽을 향하도록 주의해주세요. 그리고 양손을 어깨에 교차시켜 얹어줍니다. 이어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생각으로 앉아주면 되는데요. 무릎이 앞으로 빠지지 않도록 신경 쓰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운동 역시 하체 강화를 위한 미니 런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양발을 넓게 벌리는 런지와 달리 관절이 약한 중노년은 양발을 좁게 벌리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다리를 좁게 벌린 후 엉덩이가 뒤로 빠진다는 생각으로 앉아줍니다. 이때 호흡은 앉을 때 들이마시고 일어날 때 뱉어줍니다. 세 번째로 배울 동작은 미니 점프인데요. 어깨 너비보다 좁게 다리를 벌린 후 엉덩이를 살짝 뒤로 보내주고 점프를 하면 됩니다. 자, 이게 중년에 꼭 거르지 않고 해야 될 3대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챙기시면 다리에 힘도 있고 균형 감각도 좋아지는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을 겁니다. Time for listening to the outlook in economics.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올해 56세 남영채 씨. And listen to the outlook. 외국계 기업에 일하다 보니 평소에도 사무실 출근보다 재택근무가 더 많다는데요. 아시아의 리더들하고 다 같이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돼서 여러 가지 안건을 놓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아까 제 의견을 얘기했고 지금은 그냥 듣기만 하면 돼서 나름 이때다 싶어서 운동하고 있어요. 워낙 계속 앉아있으니까 하루 종일 앉아있잖아요. 8시간 동안. 계속 컴퓨터 앞에 있으니까 블루라이트 다 차단하고 필름으로 안경으로 차단하고 그리고 앉아있다 보니까 이 허벅지 근육과 힙을 거의 안 쓰는 거죠. 이 하체 근육을. 그래서 앉아서 근무하느라 놓친 하체 근육 강화를 위해 일하는 중에도 틈틈이 운동을 하는데요.
운동에 이렇게 집착하게 된 계기가 있다고 합니다. 제가 다행히 이거를 가지고 있더라고요. (293) (309) 이러다가 제가 작년 9월에 167을 찍었어요. 말이 돼요? 30년 만에? 콜레스테롤 수치가 30년 만에 정상 범위로 들어올 수 있었던 건 철저한 식단 관리와 함께 고강도의 저항성 운동을 꾸준히 실천했기 때문인데요. 덤벨이나 밴드 등 간단한 소도구들을 집에 갖춰놓고 시간이 날 때마다 집에서 운동을 한다는 남영채 씨. 값비싼 헬스장에만 가야 하는 그런 운동이 아니라 스쿼트도 집에서 하고 이것도 복근도 마찬가지지만 집에서 이렇게 응용을 해요. 운동의 필요성을 뒤늦게 느끼고 제대로 배워보겠다고 전문가를 찾은 정미애 씨.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은 지금 이제 제가 장시간 차에 앉아 있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약간 골반도 좀 틀어졌고, 그러니까 골반이 틀어지다 보니까 기본적인 이 척추가 휘었는지 뭐 그건 잘 뭐 병원 안 가봐서 모르겠지만 어깨가 너무 불편해요. 어깨가 여기가 자꾸 당긴다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요.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돌려보는 거예요. 한번 해보실게요. 동작을 시작하자마자 바들바들 손목을 떠는 미애 씨.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느낄 수 있어요. 좀 떨려요. 미애님 여기가 이거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 막 떨리잖아요. 근육 감소가 이미 일어난 것이죠. 아, 그래요? 열심히 또 활동하시고 가사 일하시고 그러는 사이에 39세 이후로 매년 1%에서 2%씩 근육은 빠져나간다. 예전에 안 그랬는데. 그럼 요걸 그대로 방치하면 워낙 얼굴은 젊어 보이시지만 몸은 이제 70대로 가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지금 뭔가를 해야 돼요. 그래서 돌려야 돼요. 돌리고 그렇죠. 그래서 범위가 그렇게 크지 않게 둘, 셋. 그렇죠. 천천히 전부 다. 그렇지. 네. 거기가 안 걸리게 살짝만 적게. 너무 좋아요 지금. 둘, 셋. 제가 준비한 소프트볼입니다. 소프트볼을 가지고 어떻게 할 거냐면 그대로 소프트볼을 잡고요. 여기서 이렇게 돌리기만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돌리고 이렇게 돌리고 한 번만 한 번에. 이게 운동이에요. 그래요? 자, 해보시죠. 그대로 이렇게 그리고 또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올 때는 그래요? 별로 안 땡기는데. 자, 근데 그렇다 그러면 여기는 안 땡겨요. 괜찮아요? 그러면 여기서만 돌려봅시다. 하나, 둘, 셋. 다리도 살짝만 좁혀볼게요. 그래서 조금만. 약간 축구공 사이즈만하게 엉덩이를 돌린다. 만큼만 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그렇지. 괜찮아요. 좋아요. 괜찮아요. 아까는 너무 넓게 시작했어요.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요건 어때요? 괜찮죠? 네. 조그맣게. 네. 이런 느낌. 이런 거를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시간도 별로 없고 뭔가 짬을 내서 이렇게 운동을 할 그런 여건이 안 되거든요. 근데 오늘 교수님께서 알려준 운동은 그냥 뭐 제가 일하면서도 쉽게 이렇게 할 수 있고 너무 효율적이고 저한테 너무 큰 도움이 될 것 같은 운동이었어요. 네. 노화 속도 늦춰줄 핵심 관리법 식단이 8알이다. 강원도 원주에 사는 40대 중반의 정춘아 씨는 장애아동 돌봄 일을 하고 있는데요. 이동이 불편한 아이들을 집에서부터 동반해 이동해 주는 게 주 업무입니다. 현재는 아동의 치료실 이동과 등하교를 각각 담당하고 있는데요. 오후에 선생님 여기 없으면은 여기 있을 테니까 여기로 나와. 잘 갔다 와. 앞에 보고. 각 아동별 활동 일지까지 작성한 후
다시 또 어딘가로 이동하는 정춘하 씨. 종전걸음으로 부지런히 달려온 이곳은 그녀가 2년째 다니고 있는 운동 클럽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미 운동 중인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는데요. 정춘하 씨도 머리를 질끈 묶고 운동할 채비를 서두릅니다. 하루라도 빠지게 되면은 몸이 찌뿌둥하거나 조금이라도 시간이 된다고 하면은 항상 와가지고 30분이라도 꼭 하고 가는 편이에요. 정춘하 씨가 하는 이 운동은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어 짬을 내서 하기 좋은 운동인데요. 동그랗게 세팅된 각 운동기구를 이용해 유산소 운동과 저항성 운동을 번갈아가며 반복하는 겁니다. 우선 30초간 상반신 근력 운동을 한 뒤 30초간 제자리에서 가볍게 뛰거나 걸으며 근육이 휴식할 시간을 주는데요. 이때 심박수를 체크해 운동 강도를 조절하는 게 핵심입니다. 다음 30초 동안은 하반신 근력 운동을 한 뒤 유산소 운동을 이어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모든 기구를 한 번씩 사용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단 15분. 저 지금 한 바퀴 돌았는데 참 장난 아니죠? 생각보다 쉬운 운동도 아니고 근데 그 짧은 시간 안에 효과가 극대화되는 그런 운동 같아요. 2년 전 운동을 시작하기 전과 비교하면 놀라울 정도의 외형적 변화가 생긴 정춘하 씨. 집에서의 행동들도 꽤나 많이 달라졌다고 합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의 종류들이 달라진 건데요. 그리고 마늘은 항상 많이 필요하고요. 싱크대 천장에 양배추가 있네요. 어디? 아, 이게 천장이 아니고 이거 여기는 제 전용 냉장고예요. 왜 어머님 저랑 냉장고가 있어요? 왜냐면은 밖에 가족들이랑 같이 냉장고를 썼더니 문을 열 때마다 먹을 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먹으려고 해도 가서 하나씩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있는 걸 빼고 여기는 이제 내 전용 냉장고니까 아무도 건들지 말아라. 그래서 제 야채랑 저 먹을 거만 이렇게 따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행여나 마음이 흐트러질세라 냉장고를 따로 사용해 음식에 대한 유혹을 원천 차단 중입니다. 영양 성분을 꼼꼼하게 따지는 정춘하 씨가 선택한 오늘의 점심 메뉴는 소고기 숙주나물 볶음. 그런데 주방 옆 식탁을 놔두고 바닥에 상을 펴고 식사를 하시네요. 제가 처음에는 들어오게 되면 혼자 식탁에서 밥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먹는 속도가 빨라지면서 배가 빨리 안 차니까 또 다른 음식을 또 꺼내 먹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게 이렇게 밑에 내려와가지고 간이상을 펴놓고 이게 천천히 꼭꼭 씹어 먹으면서 포만감도 더 들고 식사 시간도 조금 더 길어지면서 다른 음식도 더 먹지 않게 되고 딱 정해진 양만 먹게 되는 것 같아요. 고강도의 운동도 모자라 이렇게 식사량까지 조절하는 이유가 궁금한데요. 제가 91kg를 찍고 운동을 갔거든요. 그때 뭐 질병도 좀 많이 생겨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젊은 나이에 그렇게 해서 이제 운동을 시작하게 된 거죠.
두 아이를 키우느라 자신을 돌보지 못한 새에 체중이 불고 여러 생활습관병까지 얻게 되자 다이어트를 결심했다고 합니다. 당뇨 판정을 받고 약물 치료를 하라고 의사 선생님이 그랬었는데 약을 한 번 먹으면은 끊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제 보류를 하고 3개월만 시간을 달라. 이제 살도 한번 빼보고 식단을 한번 해보겠다. 그래갖고서는 식단을 조금 하면서 이제 운동을 알아보기 시작했었는데 제가 직업이다 보니까 오래 할 수 없고 이제 짧은 시간 안에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알아보고 제가 직접 찾아간 케이스예요. 불어난 체중과 함께 달라진 건강 상태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낀 직후 운동과 식단을 병행한 정춘하 씨. 건강을 되찾은 후 삶의 만족도가 올라간 만큼 이 기쁨을 계속 누리기 위해 앞으로도 노력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하나, 둘, 셋! 단두! 단두! 화이팅! 이번엔 일본 도쿄로 가보겠습니다. 일본은 세계 최초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국가인데요. 일찌감치 고령화 문제를 체감한 일본의 중노년층은 과연 건강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やっぱり歩くってのは基本じゃないですか。人間の筋肉で一番多いのがこの足って言われてるからね、ここを使うっていうこと、それを大事にしてますよね。毎日そしたら歩くんですか？まあ基本的に1万歩。1万歩1万歩は歩くように心がけてますよね。私は73、この人は65です。73ですか？はい。皮膚もすごくツヤツヤで。ああ、さっき太ってきてね。やばいんだ。よく食べる。ああ。そしたらお父さんの健康秘訣は何ですか？やっぱりよく食べてよく歩いてよく寝る。あとよく飲む。健康によく気をつけてます。食べるものもそうですけど、はい、意識はすごく高いですね。 건강에 자신이 있다는 할머니를 만나기 위해 일본 도쿄의 한 가정집을 찾았습니다. 어디 계신가 했더니 주방에서 식사를 준비 중이셨네요. 올해 88살인 세키네 케이코 씨는 매일 아침 정갈하게 아침상을 차려 먹습니다. 일본의 밥상은 어떨지 좀 살펴볼까요? たくさんするんですけど、腸の働きは卵、納豆、らっきょう、にんにく、しらす、わかめ、それから黒豆、おしんこ、もずくです。 먹을 만큼만 던 접시 위 음식의 공통점은 영양 성분을 꼼꼼히 따진 반찬이라는 것. 노년기에 접어들면서 꼭 필요한 성분을 매 끼니 챙겨 먹는다고 합니다. 식사가 아니라 마치 보약을 마시듯 천천히 씹어 먹는 모습이 인상적인데요. タンパク質を取らないと筋肉はつかないっていうことを教わりましたので、タンパク質を心がけて食べてます。で、肉とかあとは魚は朝食にはあんまり食べるのは好きじゃない。これだけあるから。 수십 년간 단백질 위주로 소식을 해온 그녀가 매일 빼놓지 않고 하는 또 하나의 습관이 있다는데요. これは何ですか？マッポケ。毎日つけるんですか？そうです。昨日は1万3で。 만보기를 챙겨 들고 케이코 할머니가 향한 곳은 집 근처의 절. 별다른 일이 없으면 매일 이곳에 들러 소일거리 삼아 절 주변을 청소한다는데요.
有酸素性運動ですね、あるいはその全身持久力を高めることっていうのは生活習慣病の予防になりますし、筋トレをするですよね、筋力トレーニングをするということは、サルコペニアの予防になって後の介護予防になるということです。ですからこの2つで介護予防も生活習慣病予防もできるということはかなりの医療費の削減にはつなが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ね。 실제로 노인 재활운동 프로그램에 포함된 이 항목들을 꾸준히 실행할 경우 노년층의 독립적인 생활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케이코 할머니가 식사만큼 꼭 챙기는 또 하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운동센터 가기입니다. 일찌감치 도착해 이미 몸을 풀고 계시는데요. OK? 最高。最高。バッチリ。じゃあ今日も頑張っていきましょう。はい、お願いします。 이곳에 오래 다닌 경력자답게 기구에 앉는 모습도 꽤 익숙해 보이죠. 아흔이 가까워져 오는 나이임에도 제대로 자세를 갖추고 하체 운동에 집중합니다. 사실 케이코 할머니가 처음부터 이렇게 체력이 좋았던 건 아니었는데요. 몇 년 전부터 집 앞을 나와 걷거나 자전거를 타다 말고 휘청거리거나 넘어지는 횟수가 잦아졌다고 합니다. 3回続けて同じ場所で転びました。 3.4% も上がってるんです。すごいね。5年だかなんだか分かんない。友達にね、この入会した時はこれぐらいだったのがぐーっと、これすごいね。これすごいですね。増えて今はこれぐらいですね。本当にすごいです。これがこんなに増えてるっていうこと自体が本当にすごいよ、恵子さん。頑張りましたね。私のいない時も。 운동하기 전과 후의 근육량 변화도를 보면 그래프가 오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80대 중후반에도 근육량을 늘릴 수 있다는 걸 스스로 증명해낸 셈입니다. ないんだと思う、そのお友達は。はい、むくんでるって言うんですよ。それで？で、私はいや違う、筋肉なのって言ってすごく言い返したんですけど。 운동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인 점진적 과부하. 이는 운동을 할 때 점점 더 큰 부하를 가해서 근육과 신경계가 적응해가며 성장한다는 이론인데요. 때문에 중노년층에게 반드시 필요한 운동법입니다. 과거에는 사실 유산소 운동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에어로빅이라든지 이런 유산소 운동이요. 물론 유산소 운동은 이제 심혈관 질환이라든지 만성 질환 예방에도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고령화가 될수록 근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도 같이 병행해 주셔야 합니다. 건강에 있어서만큼은 전문가 못지않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광노희 씨입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모습도 예사롭지 않은데요. 이게 한꺼번에 이게 썰어놓고 준비해놓으면 그냥 그때그때 먹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냥 있는 거 해서 그냥 꼭 뭐 이렇게 안 하고 이렇게 그냥 준비해놨다가 이거 먹고 속이 편하고 간단하고. 다음으로 준비한 메뉴도 건강에 좋은 식재료로 손꼽히는 토마토가 들어간 오믈렛입니다. 걸쭉해져요. 그리고 이러면 맛있는 한 끼가 나와요. 형이 아빠 잠깐.
건강전도사 아내표 아침 밥상이 과연 남편의 마음에도 들지 궁금한데요. 이러면 한 끼 식사가 영양가가 충분해요. 근데 어느 날 어머니가 이렇게 차려주니까 어떠셨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된장국하고 밥이 최고로 좋아서 줬으니까. 건강하다니까 이제 먹기 시작했는데. 오래 살아야 되니까. 처음에는 아무도 80까지만 살으래. 근데 조금 올렸어요. 국과 흰쌀밥을 멀리하고 건강식으로 식단을 바꾼 계기가 뭘까요? 우선은 살이 쪄서. 살이 너무 많이 찌니까 탄수화물을 좀 줄이고 단백질이나 뭐 야채로 해서 먹게 되면 좀 낫지 않을까 싶어서 시작하게 된 거예요. 저 스스로가 다리도 무릎도 좀 아팠었는데 무릎도 안 아프고 조금 조절하니까 훨씬 좀 건강에 좋은 것 같아요. 13년 전 무릎 연골 수술 후 골다공증으로 갈비뼈에 금이 가자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시작하기로 맘먹은 겁니다. 단백질은 중노년층이 반드시 섭취해야 할 영양소인데요. 우리 몸의 약 30%가량을 차지하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할 경우 우리의 몸은 근육을 분해해 에너지로 사용하게 되어 근육량 감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감소증을 막기 위해선 올바른 단백질 섭취가 필수. 균형 있게 영양을 섭취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충분한 단백질 섭취라든지 영양소가 결핍되지 않도록 골고루 식단은 꼭 지켜주셔야 되는 거고요. 노화 속도 늦춰질 핵심 관리법, 집 밖으로 나가라. 건강식으로 배를 든든하게 채운 광노희 씨가 안녕. 네, 안녕하세요.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네는데요. 이곳은 어디인가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작은 회사예요. 집에서는 건강지킴이지만 밖에서는 보험 설계사 대리점을 운영하는 대표인데요. 된 날이라서 어제 우리 황순자도 엄청 늦게까지 일하고 왔지. 전반적으로 이제 경기가 살갑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카리스마 넘치게 회의를 주도합니다. 여러 가지 소득도 올릴 수 있어요. 은퇴할 시기를 넘긴 나이지만 여전히 현역으로 왕성하게 경제활동 중인데요. 다들 이렇게 연령대가 어떻게 되시나요? 50대, 60대. 50대 정신 연령은 40대. 에너지가 있어. 뭐 여태 일하면서 한 번도 뭐 결근을 해본 적도 없고, 그렇죠? 아파서 누워본 적도 없고. 그런 그 에너지의 근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건강인 것 같아요. 열심히 평소에 운동 하루도 안 빼놓고 운동하고 또 주말에는 또 골프도 가고 열심히 운동하는 것 같아요. 운동, 일이면 일, 뭐 어떤 면에서 뒤처지지 않고 열심히 하세요. 정말 모든 면에서 본받을 만해요. 주말이면 등산에, 골프 연습에, 저항성 운동까지 넘어지지 않게 11자 유지하고 무릎에 힘이 들어가요. 잠시도 쉬지 않고 이렇게 운동을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허벅지 뒷부분부터 힘. 나더러 운동광이라고 하는데 사실 운동을 뭐 이렇게 일부러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 없잖아요. 내가 이 운동을 하면서 건강해지기 위해서 그냥 열심히 꾸준하게 했던 것 같아요. 언제까지 하시고? 이거는 그냥 내가 뭐 살아있을 동안은 할 것 같은데요. 운동과 식단만큼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바로 사람들과 적절한 유대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여봐요. 다시. 이런 여가 활동은 삶의 에너지를 충전해 주는데요. 승미 씨는 자주 와요. 그래가지고 여기 승미 씨도 주말마다 와가지고 하고 뭐 1시간 정도 이렇게 빙 돌고 그랬지 우리 그때는. 산에 오르며 수다로 스트레스까지 풀다 보니
등산하는 날을 손꼽아 기다린다는 정춘화 씨.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다리가 아파 계단 오르기도 어려울 정도였다는데요. 규칙적인 야외 활동으로 몸과 마음을 단련시키다 보니 그렇게 통증이 심했던 다리가 어느 날 편해졌다고 합니다. 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졌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어깨도 무진장 아프고 막 이랬는데 그것도 완화됐고 관절 같은 데도 아팠는데 그것도 완화되고 그 정도로 좋아졌어요. 노쇠를 예방하려면 건강한 생활 습관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한 사회관계 막 친구들이라든지 사회생활을 유지하는 것도 노쇠 예방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友達とおしゃべりをしたり、相手がいるようなスポーツをしたりですね、そういうことがやっぱ大事かなというふうに思ってます。なのでこの家の中にこう閉じこもってこう、外に出ないような状態は一番まずいのかな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ので、もう出てそれから例えばテニスだとかバドミントンだとか卓球だとかそういったような相手がいるスポーツを選んでいただくとやっぱり幸せ度っていうか生きがいとかそういうのも高まってくるのかなというふうには思いますし。 하나, 둘, 셋, 단두 화이팅!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늙어가고 있는 대한민국. 건강한 노후를 위해선 지속 가능한 건강 관리가 반드시 필요할 터. 이제는 현실이 된 100세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노쇠가 시작되기 전 병상에 누워 노후를 보낼지 모른다는 불안감에서 벗어날 방법은 명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노년 여성분들에게 중노년이 되기 전에 꼭 근육 테크를 해라. 계속 근육을 키울 수 있는 활동들 및 운동들을 하셔라라고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맞춤형 해결책을 찾아 기대 수명만큼 건강 수명도 함께 늘어나는 행복한 노후를 현실로 만들어 보는 건 어떨까요?